안녕하십니까. 카페이노 대표 애니얼킴입니다. 오늘은 4번 유형과 8번 유형의 갈등 포인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처음에는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극적이고 과감하고 그리고 화끈한 그렇게 서로에게 빠지는 그런 매력들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커플도 마찬가지지만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서로에게 이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을 애니어그램으로 보자면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자는 뜻입니다. 4번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자기애가 가장 강한 그런 유형입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깊이가 남다르게 깊다는 거죠. 자기를 깊게 보다 보면 다른 것들, 외부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못 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총량이 100이라면 자기를 보는 게 80이 되게 되면 다른 것을 보는 건 20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참고로 뭐 2번 유형 같은 경우는 자기를 보는 것이 작고 외부를 보는 것이 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4번 유형이 이제 8번 유형과의 관계에서 자기애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좀 관계가 불편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유형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하잖아요. 그리고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속전속결로 딱 결정을 합니다. 뭐 먹을까? 짜장면. 뭐 먹을까? 설렁탕.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때 확실하게 하고 있는데 4번은 좀 느릴 수 있잖아요. 또 분위기,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든지 어떤 본인에게 있어서 감수성이 좀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의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8번이 이제 강하게 끌고 다니면 이제 끌려다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제 끌려다닌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또 번번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자기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면서 관계도 악화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8번 유형이 봤을 때는 4번 유형이 너무 자기에게 빠져 있고 4번 유형이 봤을 때는 너무 8번 유형에게 끌려다닐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8번 유형은 힘에, 4번 유형은 감성에 그렇게 되게 되는데 맹목적으로 끌려다녔던 초기에 비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보고 따져보고 왜 그런가 그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이제 문제화 되게 되고 그리고 균형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번 유형은 관계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냉정해집니다. 고지고대로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제 표현하니까. 그리고 관계를 끊는 것도 그냥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딱 끊어버리거나, 아니 뭐 통보도 안 하고 뭐 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칩니다. 그런 어떤 관계에서도 할 때도 화끈하게 하지만 갈등이 일어난 상황도 화끈하게 갈등을 표시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4번 유형은 굉장히 좀 다르죠. 변덕을 부리거나 아니면 끝났다고 절망하면 8번이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면 탄식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커플이 사귀다가 헤어질 때 단번에 그냥 헤어지지 않아요. 8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천둥이 쳤다가 또 오늘 해가 쫙 밝게 되면 그럼 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관계를 지속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계속해서 뺑뺑이를 돌고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이 48 커플이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8번의 무한대한 포옹력, 그리고 자기의 변덕이라든지 자기의 예민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주니까 너무 속이 시원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구실 저구실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딱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다 그냥 오케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사족을 붙이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니까 그것이 너무 이제 좋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보호받는 느낌, 8번의 이제 넓은 가슴에 자기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되는 그러한 느낌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쿨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 좀 힘들어졌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거 뭐냐면 잘 몰랐는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툭툭 내뱉거나 자기하고 같이 있을 때도 자기도 불편한데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더 불편하고 그런 것이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 단순하고 본능적이고 그리고 무신경하고 이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이제 힘들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또 그냥 그 비난을 그냥 받고 있지를 않죠, 커플들이. 뭐냐면 너무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탁 얘기하면 한꺼번에 얘기하고 딱 끝내고 싶은데, 근데 요거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고, 요거 얘기하니까, 8번이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이제 각자 하는 거죠. 이제 상담사 앞에 왔으니까. 쉬운 것을 장황하게, 오랫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자기는 미치고 팔짝지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번하고 4번하고의 어떤 관계와 결혼과 그리고 살면서 일어난 갈등이 한눈에 이제 보이잖아요. 애니그램 특성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나요? 어떻게 이 갈등을 겪고 파트너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8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번은 이제 감정적으로 즐거우면 함께 해요. 즐거우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자기가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함께 하지만 이제 우울해지고 변덕을 부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를 이제 본인이 견딜 수 없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에게서부터 즐거움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외부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도피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관계 개선이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은 애정전선에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유형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져서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의 히스테리는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히스테리를 표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표출을 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이 감성적인 예민함, 이것을 히스테리로 표시를 하는데 히스테리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히스테리도 표현하는 한 방법이니까 그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8번 솔직 담백합니다. 솔직 담백한 이 8 유형의 솔직함이 내부에 있는 이 4번 유형의 그 깊이 있는 감수성이나 우울이라든지 이 부정적인 정서 이거를 끌어내면 돼요. 그것을 끌어내는데 히스테리를 부리면 히스테리를 부리게 하고 불평불만을 하면 불평불만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해소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두 유형이 건강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8번 유형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 파트너의 감성을 이끌어내거나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것에 그렇게 능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8번 유형들이 그게 힘드니까 그냥 던집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요. 그리고 그 싸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통 크게 그냥 오케이 하던가, 그래 네 부탁 내가 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4번 유형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8번 유형이 그것을 이렇게 들어주고 히스테리를 나오게 하면 비로소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이 이제 8번 유형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등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유형에 내재화되어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이것을 이제 끄집어내고 8번 유형은 그걸 부드럽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두 유형의 갈등은 많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완화되면 그 다음에는 건강한 서로에게 끌렸던 매력이 이제 같이 이렇게 효과, 시너지를 내면서 관계가 더 한 단계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처음에 봤을 때 매력이 왜 퇴색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을 보고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커플이 이제 오래되면 그 사람이 왜 그랬고 그것이 왜 나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의 연속이에요. 행복한 부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왜 그러냐라고 지적을 하니까요. 근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지를 좀 알아보고 그 사람이 그런 이유를 보면 비난이 이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갈등 포인트 알아봤고 해결 방안도 찾아봤어요. 마지막으로 이 두 유형의 각각의 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은 먼저 4번 유형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유형은 나의 파트너인 8번 유형의 남성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본능형이거든요. 본능형의 대표주자고 분노를 이렇게 가만히 가두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외부로 방출하는 스타일이긴데, 그런데 방출하고 나면 남는 것은 약함이에요. 내가 회피했던 것들. 이 약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는 부드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 부드러움을 찾아줘야 돼요. 8번은 이렇게 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약한 걸 보이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파트너예요. 사랑을 나누고 어떤 커플은 결혼을 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더 이상 그 파트너 앞에서는 강할 필요가 없죠. 사랑을 하는 사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시작됐다. 그 과정이 시작됐다라고 봐치고, 그래서 그 부드러움을 찾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 재미난 얘기 하나 해요?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산군이 장록수한테 녹았잖아요. 연산군은 우리가 폭군이라고 기억하잖아요. 장록수는 연산군을 다룰 수 있는 법을 안 거예요. 연산군의 어린 시절 엄마의 애착관계, 그 엄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달래주고 그것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장록수의 그 치마폭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낼 수 있었던 거죠.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4번 유형은 8번 유형의 부드러움을 찾아주면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하면 8번 유형에 이제 강하잖아요. 서툴러요. 감성적인 어프로치가. 그래서 고지고대로 듣지 마십시오. 8번 유형이 대포처럼 쏘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들, 그것을 상처는 되겠지만 그런 본심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갈등 포출은 그런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분노의 이제 표출이니까. 그 거친 행동 속에서도 사랑이 녹아 있고 애정이 살아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4번 유형은 8번 유형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8번 유형은 4번 유형이 자기의 약함을 찾아주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찾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회피한다 그랬잖아요. 그 약한 것이 뭐냐면 부드러운 것이고 부드러운 것은 웃어주는 거예요. 8번 유형이 웃어만 줘도 긴장이 굉장히 사라집니다. 잘 들어주는 경청도 부드러운 거예요. 내 얘기만 하고 딱 끊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죠. 근데 8번 유형이 이제 직선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명료하게, 확실하게, 그냥 한두 마디면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언제 날지를 몰라서 화가 나니까 결론만 말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8번 유형이 그걸 알아야 돼요.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해야만 나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은 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담배 가게도 피하고 쓰레기 있는 곳도 피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곡선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들어주게 되면 자기의 약함을 찾아내고 부드러움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본인에게도 파트너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번 유형이 파트너에게 오해를 받는 게 이렇게 금방 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변함이 없다고. 내 사랑 의심하지 말라고. 나는 한결같다고. 난 모르냐고. 난 그런 사람이고 내가 먼저 배신을 당한 경우는 있어도 내가 먼저 배신을 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파트너에게 알려주세요. 이 파트너가 변함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8번 유형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4번 유형은 그 안에서 마음껏 애정을 발산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팁까지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8번 유형을 4번 유형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갈등이 생겼으며 갈등 해결은 어떻게 하고 관계를 좋게 하는 팁은 어떤 것이다. 생각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은 4유형과 9유형의 커플 인간관계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경청 이 영상을 봐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커플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